보아,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냐, 여기 보시면은 음악을 듣고 굉장히 즐거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엄청나게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데 병에 안 걸린 사람이 병 걸린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병, 이 질병이 뭘까요? 네, 바로 이 질병은 치매입니다. 요 치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치매가 무섭죠? 왜냐하면 나는 행복한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지만 상대방은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매를 굉장히 무서워하죠. 거기다가 암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일찍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다시 내가 회복이 되고 옆에 사람이 힘들진 않잖아요. 하지만 치매는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하고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매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 치매가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을 해지시키기 위해서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합니다. 치매 보험을. 자,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도 알아보고 치매 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실수는 아니고 잘 모르고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은 있는데, 요 룰렛이 돌아가요. 이렇게 룰렛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 룰렛은 1등만 상품이 있고 나머지는 다 깡이에요. 그냥. 그래서 상품 목록을 보면 1등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깡이야. 그러면 우리는 치매 보험을 설명할 때 왜 요것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상품 목록이 있으면 여기 1등도 있고, 여기 휴대폰도 있고, 여기 뭐 태블릿도 있고, 여기 컴퓨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경품이 있어요. 1등도 있고 2등부터 10등까지도 있습니다. 2등부터 10등까지도 있는 상품이 있는데, 자, 우리는 보통 그럼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거가 더 좋은데, 이게 더 좋은데, 이거를 선택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거를 많이 가입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CDR 점수로 판단하는 거. 이게 대부분의 치매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기 요양 등급으로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등부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10등까지 다 되는 거고, 요거는 1등 딱 치매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말이 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R 점수로 판단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지사항, 알려야 될 것들. 이 알려야 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가입하려면 고지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면 이거 가입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요, 질문 숫자를 줄여주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할증이 되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도요, 요 장기 요양 등급을 가입하려고 하면은 질문 사항이 많아요. 이걸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치매 보험을 가입하는 건 딱 두 가지만 통과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치매만 보장되는 거죠. 질문 사항이 적다는 거예요. 질문 사항이 적을수록 우리가 말하는 보장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질문 사항이 많다는 건 가격도 싸고 보장의 범위도 넓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CDR 점수로 판단하는 치매 보험의 고지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R 점수로 판매하는 고지사항을 보시면은 딱 두 가지만 물어봐요. 자, 1년 이내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 기능 장애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년 이내. 1년만 넘어가면 괜찮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5년 이내 치매 관련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도 했고 수술도 했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그런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요 오타가 났네요. 이런 걸 물어봐요. 치매 관련 질병이라는 건 이제 인지기능 장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포함이고요. 심근경색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만 통과가 되면 보통 치매보험 CDR 점수를 말했던 걸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에 걸리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장기요양 등급은 질문사항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축소해 놓은 상품도 한 개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물어보는 거는 이렇습니다.
3개월 이내도 물어보고요. 1년 이내 물어보고요.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11대 질병까지 물어봐요. 여기에 걸리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5년 이내 입원, 수술하신 분들 상당히 있을 거고요. 똑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7일 이상 치료하신 분도 있을 것이며 30일 이상 투약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3개월 이내 병원 갔다 오면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입이 쉽지가 않아요. 가입이 쉽지 않다는 건 그만큼 보상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볼게요. CDR 점수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R 척도, 이거는 임상치매 척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험에서 보장하는 거는 1점부터 거의 5점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상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많으니까 이것까지 보상하면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너무 크니까 0점은 아예 정상이니까 경미한 볼 필요도 없고 0.5점 최경도 이것도 안 해주죠. 이거는 누구나 저희 어머니도 이 정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자, 1점 경도,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1점 받으신 분들 꽤 있어요. 주위에 나이 있으신 아주머니도 보시면은 경도 정도는 다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점은 이 정도입니다. 2점은 중증도, 새로운 기억을 금방 소실하고 숙련된 기억만 유지. 이 점도 좀 있는데 3점은 중증, 단편적 기억만 보유하고 문제 해결이나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4점, 5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전부 다 치매에 대한 척도입니다. 즉 치매만 보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장기 요양은 무엇인가? 장기 요양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보험에서 팔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5등급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럼 5등급까지 되는 걸 선택하시면 더 좋은 선택을 하겠죠. 자, 5등급의 치매 특별 등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5세 이전이냐 65세 이후냐가 완전히 틀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65세 이전에는 치매만 돼요. 근데 65세 이후로는 치매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것들에 해당이 되면은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등급 볼게요.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라고 되어 있어요. 52점 미만인 동시에 치매 판정을 받은 분이죠.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은 적다. 신체 활동도 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상태와 신체 활동 수준을 보는 거예요. 자, 식사, 배설 4등급이 제일 많거든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 보통 1등급부터 4등급이에요. 5등급이 되는 회사는 거의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 대체로 가능하나 생활관리 능력 저하 등으로 가끔 지원이 필요한 상태, 목욕, 신체활동 수준은 어떻습니까? 목욕, 옷 벗고 입고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한두 개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지금 옆에 계신 남편분들이 대체로 이렇지 않습니까? 생활관리 능력 저하지 않습니까? 요거 다 가능하죠.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가능한데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에서 와이프분의 한두 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남자분들은 이게 4등급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4등급은 위에서 3등급이죠. 3등급은 당연히 4등급보다는 어렵겠죠. 보행, 보조기 등을 통해서 이동해야 돼요. 두 발로 걸으면 안 되고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서 3개 정도 부분, 여기는 한두 개였는데 여기는 3개죠. 반대로 그러니까 2등급, 1등급 갈수록 5개, 6개 이 도움이 필요한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하루 종일 침대에 생활하시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일상생활 행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상태, 거의 식물인간 상태쯤 돼야 1등급이 되는 거죠. 1등급은 거의 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등급은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의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휠체어를 통해 이거는 보행 보조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휠체어예요. 요 보행 보조기가 이제 목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도로에 가다 보면 할머니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잡고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 잡고 가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등급은 휠체어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면서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 몸이 불편하니까 많이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5개 이상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굳이 보면 치매가 아니라도 이렇게 오는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와서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어나니까 전혀 옆에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치매도 보장을 받고 나머지 내가 혹시나 후유증, 뇌경색이나 뭐 다른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통해서 이런 현상이 온다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혜택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은 보통 CDR 점수로 측정하는 이걸 많이 생각하는데 굳이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검색해보고 되는지, 내가 가입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된다면 CDR로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본다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서 환자가 과연 어디에 많은지 통계청에서 또 제가 자료를 가져왔죠. 자,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장기요양 등급 현황이 있습니다. 자, 1등급이 4만 명, 7.4%. 거의 엄청나게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도 어쨌든 7.4%나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1등급보다 조금 수월하니까 역시 13.6%가 있죠. 자, 4등급을 보시면 38.3%나 됩니다. 이 장기요양 등급 환자들 중에서 3등급, 4등급에 엄청나게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의외로 5등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1등급보다 5등급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4등급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만 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등급, 3등급에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5등급이 중요하긴 한데 굳이 5등급보다는 4등급까지만 되더라도 가성비가 좋으면 나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통계를 보시면은 58만 명 정도니까요. 치매는 근데 알고 보면 이런 장기요양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치매 포함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이 장기요양도 그렇고요. 가만히 보면 과거에는 치매라는 질병이 잘 없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요. 미래에는요 더 늘어날 질병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 과거에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요. 치매가 오기 전에 다들 무슨 다른 이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요건 우리가 의료가 발달되다 보니까 수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연장이 되니까 알게 모르게 따라온 게 이 바로 치매죠. 그러니까 치매는 고령화 사회, 사람의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수록 생기는 질병이다. 그래서 더 무섭다. 우리 수명 갈수록 더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 이 치매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오래 살고 또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성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더 많이 걸리는 질병이며 그런 것들을 좀 질병의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고 그런 치매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기요양보험이 또 여성분들한테 참 좋은 이유가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꼭 걸리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이 있어요.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뼈가 뚝 부러지는데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이 심하시면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으스러져서 확 뭉개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 장기요양 등급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남자분보다는 여성분이 더 많으니까 여성분들이 이양치매 보험을 가입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건강하다 이러면 장기요양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CDR 그 치매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